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고 자란 18세 이하 유망주들이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빅리그의 관심 속에 조기 유럽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원FC의 양민혁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빅클럽과의 공식 협상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대전 하나시티즌의 윤도영, 수원 삼성의 박승수 등 양민혁 선수와 함께 대한민국 17세 이하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선수들도 올 시즌 고교생 신분으로 K리그 경기를 누비며 유럽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유망주 르네상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손흥민 키즈, 신세대 선수들의 특징과 평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직접 취재한 정보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양민혁 선수는 오는 여름 쿠팡 플레이 시리즈 토트넘 대 팀 K리그 경기에 출전이 확정됐습니다. 쿠플 영플이라고 영플레이어 선수 팬투표 결과 1위를 차지하면서 많은 K리그 팬들, 한국 축구 팬들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보고 싶은 선수로 양민혁 선수에게 표를 던졌고요. 오는 7월 31일 수요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팀 K리그와 토트넘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와 양민혁 선수가 함께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양민혁 선수가 올 여름 중에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양민혁 선수가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올 여름에 계약을 맺더라도 올해가 끝나고 올 시즌까지는 강원FC에서 K리그 일정을 모두 보내고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축구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이다 보니 이미 프리미어리그 이적을 확정한 뒤에 이 토트넘과의 경기에 나선다면 더욱더 또 흥미진진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 18세의 나이로 강원FC의 주전 측면 공격수 자리를 차지한 양민혁 선수, 대체 어떤 점이 특별한지를 기록으로 살펴보면 히트맵에서 아시다시피 양쪽 측면을 기반으로 뛰는 선수입니다. 주로 오른발잡이로 이제 왼쪽 윙어에서 왼쪽에 이제 반대발 윙어로 뛰기는 하지만 왼발 킥 능력도 만만치 않게 좋기 때문에 양발잡이라는 점에 있어서 역시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로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양쪽 윙어로 뛰면서 오른쪽을 돌파하면서도 크로스나 슈팅, 정발 윙어와 반대발 윙어가 모두 가능한 선수인 것이죠. 주목할 점은 이 어린 나이에 5골을 벌써 K리그에서 득점하면서 득점 9위에 올라있고 슈팅도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현재까지 26회로 K리그 전체 23위, 그리고 도움도 3개를 기록하면서 K리그 어시스트 순위 10위에 올라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양민혁 선수의 현란한 드리블 기술인데요. 10m 이상 드리블 돌파 횟수가 58회로 K리그 전체 12위인 것입니다. 결정력뿐 아니라 빠른 발을 활용한 이 돌파를 통해서 본인이 크랙 플레이, 솔로 플레이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점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양민혁 선수가 K리그에서 흔치 않은 스타일이자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슈팅의 정확성도 인상적인데요. 우선 페널티 에어리어 중앙 지역과 또 바깥 지역까지도 슈팅 분포가 되어 있는데 슈팅이 대부분 골대 안으로 향했어요. 빗나간 슈팅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결정력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박스 밖의 슈팅 비율이 38.5%로 중골 슈팅도 많이 시도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전 안으로 돌파에 들어올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확실히 골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무모한 슈팅을 때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오른발 슈팅 비율이 76.9%로 많이 높긴 하지만 왼발 슈팅도 나쁘지 않다 보니 19.2%의 비율이 있고 큰 키는 아니지만 3.8%의 헤더 슈팅, 즉 헤더 슈팅도 상황이 되면 좋은 위치 선정을 통해서 시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이 사실은 수비를 게을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현대 축구에서는 전방 압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제는 전원 공격, 전원 수비가 교과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 역시 수비적으로 많이 가담을 하고 있는데 공격 스탯이 좋은 것은 알았지만 수비 스탯이 이 정도까지 좋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양민혁 선수가 측면 공격수임에도 태클 시도가 62로 K리그 공격수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 선수 중에서 4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이 시도하고 있고요. 그중에 태클 성공 횟수도 26회로 7위, 그리고 볼 획득, 경합 끝에 공소권을 가져온 횟수도 78회로 전체 16위에 해당합니다. 지상볼 경합 상황에서의 성공은 68회로 10위인데 즉 신체 조건, 키의 문제로 인해 공중볼 경합에서만 약점이 있지 전반적으로 상대와 싸워서 공을 따내고 거기서 본인이 역습을 기점으로 역할하는 그런 플레이까지도 가능한 현대적인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민혁 선수의 이적설과 각종 소문, 정보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얘기 드린 바가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의 지난 시즌 10위권 이내의 팀이다, 런던 연고의 팀이다, 굉장히 이제 좋은 팀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빅6 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은 이제 너무나 팀의 범위가 좁혀질 경우엔 이 공식 협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더 이상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많은 정보를 유추한 결과 첼시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후 확인한 얘기에 따르면 첼시는 아닐 수도 있다. 첼시가 뭐 확실히 아니다라고까지 못 밖에 넣었지만 첼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정보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맨체스터 시티는 아니고 또 웨스트햄도 아니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빅클럽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2위 아스널, 8위 맨유 사이에 있는 팀인데 그중에 첼시가 아닐 가능성까지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조금 더 협상에 지장을 주지 않은 명확한 상황이 된다면 해당 팀에 대한 정체가 드러날 거라고 이제 보이고요. 이와 더불어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7월 4일에 KBS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수원 삼성이 현재 K리그2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20라운드였죠. 안산 그리너스와의 경기에서 박승수 선수가 K리그 1, 2 무대를 통틀어서 17세 3개월 21일로 K리그 역대 최연소 득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박승수 선수에 대한 화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월 4일 바이에른 뮌헨이 박승수 선수의 영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최근에 K리그 팀들이 준프로 계약 제도가 등장한 이후에는 고교생 신분, 특히 17세, 18세 단계에서는 여러 선수들과 프로 계약을 일찌감치 맺고 또 프로 경기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박승수 선수는 이미 지난 2023년에 16살의 나이로 준프로 계약을 하면서 그 어느 선수보다도 이른 나이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된 많은 이선의 유망주들 중에서도 신체 조건 역시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주목을 또 받고 있는데요. KBS의 취재에 따르면 이미 박경훈 수원 삼성 단장이 바이에른 뮌헨이 박승수 선수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수원 삼성과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에 유소년 프로그램 협약을 맺었고, 그러면서 현재 메탄 고등학교 소속이라든지 또 수원 삼성 유스팀에 있는 선수들이 뮌헨 캠퍼스에 초청을 받고 또 뮌헨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뮌헨과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뮌헨의 스페셜팀의 선수로서 뛰면서 육성되고 있고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4월에 이제 박경훈 감독이 독일로 출국을 해서 바이에른 뮌헨과 미팅을 가질 때 박승수에 대한 관심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가장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 올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박승수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2군팀 그리고 19세 이하 팀과 함께 훈련하고 경기도 하고 공동 훈련도 하는 그런 이제 약속을 했는데, 박승수 선수가 현재 특히 변성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어린 선수들에게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다 보니까 이제는 수원 삼성 1군팀이 꼭 필요로 하는 선수가 되다 보니 이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한 바이에른 뮌헨 2군 경험이 좀 취소가 됐고 무산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18세가 되면은 국제축구연맹의 이적 규정, 유소년 이적 규정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올 시즌에 K리그 무대에서 수원 삼성의 1군팀에서 꾸준히 활약을 하고 능력을 더 검증받는다면 2025년이 되었을 때 박승수 선수가 빠르게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뒤에 뭐 수원 삼성에서 조금 더 뛰는 재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또 유럽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열린 것입니다. 박경훈 단장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 여전히 박승수를 지켜보고 있고 특히 무시알라와 비교할 정도로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박승수 선수의 프로필을 살펴보시면 2007년 3월 17일생으로 현재 만 17세인데 키가 183cm로 아주 신체 조건이 좋습니다. 그야말로 제2의 손흥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과 덕목을 갖고 있는데, 이 선수가 고교 시절에도 수원 은바페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과거에 뭐 K 은바페로 불렸던 정상빈 선수도 메탄고 수원 삼성 출신인데, 이 선수 역시 중고교 경기에서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폭발적인 드리블과 또 강력한 양발 슈팅을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 내지 은바페 선수와 비교되는 윙포워드로서의 골스코어러의 역할을 보였죠. 윙어보다는 말씀드린 최전방으로 치고 올라가서 득점까지 할 수 있고 신체 조건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발전 상황에 따라서는 최전방 공격수까지 맞출 수 있는 선수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올 시즌에는 사실 전반기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고교팀 경기를 뛰어왔기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서 훈련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6월 19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FA컵 경기에 1군 데뷔전을 치렀고 그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돋보이는 경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변성환 감독이 성남과의 K리그2 18라운드 경기에 교체 출전시켰고 바로 6월 30일입니다. 최근 안산과의 경기에는 본인이 놀라운 위치 선정, 본인이 얻어냈던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 슈팅으로 극적인 골을 뽑아내면서 K리그 역대 최연소 데뷔골을 기록하며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변성환 감독이
대한민국 17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17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윤도영, 양민혁, 박승수 선수를 모두 소집했고 모두 기회를 주면서 신임했던 바가 있고, 최근에 변성환 감독이 수원 삼성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박승수 선수에게 기회를 준 것이 또 포텐 폭발로 이어진 것인데요. 변성환 감독이 정말 최근에 젊은 지도자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또 공격적이고 또 화려한 축구를 시도하는 과정 속에 좋은 유망주들이 그 능력을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한국 축구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유망주 르네상스 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17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비록 한일전으로 펼쳐진 결승전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대회 내내 굉장히 선진적인 축구, 멋진 축구를 보여주면서 각광받았던 우수한 유망주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비록 17세 이하 월드컵의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강팀들을 만날 때도 본연의 공격적인 컬러를 잃지 않고 경기를 했던 점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낳았는데요. 이 많은 유망주들 중에서도 에이스로 꼽히는 선수가 윤도영 선수입니다. 오히려 현재 프리미어리그 빅클럽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양민혁 선수보다도 잠재력이라든지 기술적인 퀄리티가 더 높다라는 일각의 평가가 있을 정도의 선수가 윤도영 선수인데요. 양민혁 선수가 강원FC에서 올 시즌 초반부터 1군 팀의 주전으로 뛰면서 주목받은 것과 달리 윤도영 선수는 올 시즌 초반 같은 경우에는 대전 하나시티즌 B팀에서 K4 리그 경기를 뛰었거든요. 그런데 이 K4 리그에서도 개막전부터 어시스트, 이 두 번째 경기에서 데뷔골, 그리고 이후 5월까지 3득점 2도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17살인 나이에 K4 리그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최근 또 부임한 황선홍 감독이 윤도영 선수에게 본격적으로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 ATD와의 경기에서 K리그1 데뷔전을 치른 윤도영 선수는 대구FC와의 16라운드 경기, 그리고 광주FC와의 18라운드 경기에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빠르게 중심 선수로 녹아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16세 이하 대표, 17세 이하 대표의 에이스였고 현재 17세의 나이로 이미 지난 6월 초에 19세 이하 대표팀에 소집돼서 중국 친선대회까지 다녀오며 빠르게 본인의 존재감을 대표팀에서 높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실제로 대한축구협회 공식 매거진인 온사이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한국인 18세 이하 유망주들 중에서 윤도영 선수를 표지 모델로 선정하고 한국 축구의 넥스트 레벨이라고 주목하는 단독 인터뷰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온다라고 집중 조명한 이 인터뷰 기사에서 윤도영 선수가 17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손흥민 선수의 세레머니를 따라했던 모습들, 이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를 많이 보고 배우고 있다는 점도 소개를 했는데, 이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박승수, 양민혁 선수와 달리 왼발잡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가 조금 작은 편이다 보니까 메시 선수를 보고 많이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시와 같은 유형의 플레이를 좀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좀 역동적인 플레이도 배웠고, 대전 하나시티즌의 선배인 배준호 선수의 플레이까지 배웠다라고 하면서 최근 뜨거운 선수들의 장점들을 다 흡수하며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양민혁 선수와 더불어 윤도영 선수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곳이 RS 스포츠하우스거든요. 즉 양민혁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이적 협상, 윤도영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이적 협상이 모두 최근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잘 발굴하고 또 이적시키고 있는 국내 유력 에이전시에서 또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이 선수들의 유럽 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되는 요인입니다. 저희가 직접 이 윤도영 선수 측 관계자에게 윤도영 선수의 상황은 어떤지 좀 물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만약 제대로 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올 여름에 양민혁 선수처럼 윤도영 선수도 프리미어리그 클럽과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 물론 윤도영 선수도 현재 고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올 여름에 대전을 떠나서 뭐 프리미어리그로 가거나 또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바로 뛰는 그런 상황이 되진 않겠지만, 미리 윤도영 선수와 선계약을 맺고 18세가 됐을 때 데려가서 기회를 주고자 하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미 있고, 이런 구체적인 협의가 나올 정도의 큰 관심을 가지는 프리미어리그 팀이 있다는 점은 한국 유망주들에 대한 프리미어리그의 기대와 평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손흥민을 찾고자 하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움직임이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근의 경향이 바뀐 것은 영국의 워크 퍼밋 제도가 유연하게 바뀌면서 이제는 워크 퍼밋을 충족하지 않는 선수도 4명 정도를 영입해서 미리 유망주를 입도 선매할 수 있게 된 프리미어리그의 규정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윤도영 선수에 대해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 맨체스터 시티가 또 관심을 보였다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현재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팀은 맨시티급의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린 나이에 프리미어리그 팀이 1군 멤버로 염두에 두고 영입을 위한 관심을 보이고 접촉해 왔다는 것은 정말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더불어 이영준 선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3년생으로 한 세대 높은 나이의 선수로 일찌감치 유럽 진출을 위해 김천 상무에 다녀와서 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7월 15일에 제대한 이후에는 유럽 이적 협상이 이제는 자유롭게 진행될 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대하면 수원FC로 돌아와야 하지만 이미 유럽 팀들의 오퍼가 오고 있습니다. 샬케 공사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본인도 샬케 공사에 관심을 보였지만 이적료가 수원FC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못하면서 샬케 공사로의 이적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우샘프턴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십에 있을 때 관심을 보였고 실제 한국까지 와서 논의를 했는데 사우샘프턴이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프리미어리그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더 높은 급의 공격수를 영입할 수 있다는 얘기 속에 조금은 이 상황이 중단됐다라고는 해요. 하지만 이영준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관심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우샘프턴이 당장 1군 주전으로 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도 선매하기 위해 이영준 선수에게 제안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그 외에 몇몇 잉글랜드 챔피언십 팀들도 이영준 선수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유망주들은 모두 측면과 이선을 기반으로 뛰는 선수들이라면 이영준 선수는 우리가 그동안 필요로 해왔던 최전방 공격수, 전문 9번 공격수라는 점에 있어서 유럽 무대에서 어린 나이에 유럽 빅리그에 진출해서 성장하고 활약한 선수들이 나온다면 한국 대표팀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K리그에서 검증된 측면 공격수죠. 광주FC의 엄지성 선수는 진통 끝에 올 여름 잉글랜드 챔피언십인 스완지 시티로의 이적이 확정됐는데요. 12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7억 원 수준의 합의가 되면서 광주FC 입장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엄지성 선수의 이적을 허락했고 7월 5일에 환송식을 가진 이후 엄지성 선수는 영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 등장하고 있는 유망주들의 포지션이 왼쪽 측면 윙포워드에 집중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를 보고 자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그런 플레이를 보고 배우고 따라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들이 조금 발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전방의 이영준, 또 왼발잡이로서 오른쪽을 기반으로 뛰는 윤도영 선수 외에 엄지성 선수라든지 양민혁, 박승수 선수 등은 바로 손흥민 선수가 은퇴한 이후 그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선수들이 어떤 팀을 통해 유럽 진출에 성공할지, 언제 이 소식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한국인 선수들의 유럽 진출 최신 상황 그리고 팩트체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